자, 오늘 수업은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두 개의 PPT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라고 여기 지금 초록색 바탕에 나와 있는 이 PPT는 등위 접속사랑 상관 접속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접속사 이 초록색 PPT에서 공부할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등위 접속사랑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부터 간단하게 얼마 안 걸립니다. 정리해 볼게요. 등위 접속사는 일단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접속사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원래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즉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위 접속사는 뭐예요? 단어랑 단어도 연결할 수 있고 구와 구도 연결할 수 있고 절과 절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우리가 많이 봤던 and, but 같은 거예요. A and B 그러면 얘가 A라는 명사랑 B라는 명사가 대등하게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병렬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되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인데, 우선 and, or, but, yet 네 개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A and B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요? A 그리고 B. A or B면 A 또는 B고, A but B면 A 그러나 B, A지만 B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yet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사용된 yet은 등위 접속사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사, 부정문,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라는 뜻이지만 의문문이나 조건문에서 이미 벌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yet이 아니라고. 얘는 등위 접속사로 A, yet, B 그러면 A 그러나 B라고 하는 뜻의 yet입니다. 등위 접속사고요. 자, 예문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는 다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 핸드아웃 있으니까 and 앞뒤에 구조만 살펴봅시다.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비동사 뒤에 informative라고 하는 건 형용사로 유익한 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 보어. and 뒤에 encouraging이라고 하는 것도 ing형 형용사입니다. 고무적인 이라는 뜻에. 그래서 형용사와 형용사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비동사 뒤에 보어, 형용사, and 뒤에 보어, 형용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등위 접속사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tak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a bus라는 명사랑 a subway라는 명사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 등자가 한자로 같을 등자니까 등 위, 똑같은 자리에 A와 B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등 위란 말이. 자, 그 다음에 passengers remained calm but unsure 그러면 여기도 이 형식 동사인 remained 뒤에 calm이라는 형용사 보어, but 등위 접속사 뒤에 unsure라는 형용사 보어. 이렇게 형용사랑 형용사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등위 접속사랑.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이거잖아. 이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He tried hard. 그가 열심히 노력했다. Yet 그러나 he couldn't obtain a medical license. 그는 의사 면허증을 딸 수 없었다. After graduation from his medical school. 그의 의과대학 졸업 후에.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네. 의대 나왔는데 의사 면허증을 딸 수 없었대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예시 그러나라는 뜻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등위 접속사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so고 또 하나가 for인데, 자, so와 for를 제가 따로 설명하는 이유는 얘네가 사용되는 용법은 좀 달라요. 뭐냐면 앞에 문장이 있고 뒤에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만 연결할 수 있는 게 so하고 for예요. 완전한 절과 완전한 절만 연결하는 게. 그러니까 단어, 구 이런 거 연결 못해요. so하고 for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so 앞에는 그리고 for 앞에는 커마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구두점, 쉼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토익에 가끔 so 앞에 커마를 찍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구어체 표현에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so나 for 앞에 커마를 찍고, 둘의 관계가 어떠냐면 so는 그래서란 뜻이고 for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니까 so는 앞에가 원인, 그래서 결과. 근데 for는 뒤에가 결과, for 뒤에가 왜냐하면이니까 얘가 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so와 for를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the seminar was very popular last month. 해석이 뭐예요? 세미나가 지난달에 매우 인기가 있었다. So, 그래서 you'd better register in advance. 당신은 미리 등록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앞에가 원인이잖아. 지난달에 야, 세미나 사람 겁나게 많이 왔어. 너 빨리 등록해. 이런 말이죠. 얘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인데,
앞뒤의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그 사이에 for를 쓰면 돼요. 너는 미리 등록하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세미나가 지난달에 인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단 말이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토익 시험에 등위 접속사 문제로 for를 고르는 문제는 안 나와요. 토익에 for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사용되는 부사절 접속사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because 같은 거, because나 as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커마를 찍어가면서 f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써서 앞뒤 문장을 대등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로만은 잘 안 써요. 실제로도 많이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자,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 나오면 so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일 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상관접속사인데,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상자가 한자로 서로 상자고, 관자는 관계할 때 관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이루는, 즉 서로 짝을 이루어 쓰이는 접속사가 상관접속사에 해당되고, 상관접속사는 정확한 개념이 이래요.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이 큰 개념이 있어요.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적인 개념, 수학으로 말하면 부분집합이에요. 상관접속사가.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의 일종이면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되 항상 어떻게 짝을 이루어 쓰이는 이런 표현들을 상관접속사라고 해요. 그럼 상관접속사를 등위접속사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등위접속사에 포함된 개념이 상관접속사니까 등위접속사 중에 짝을 이루어 쓰이는 게 상관접속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both A and B는 무슨 뜻? A와 B 둘 다죠.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 그죠? B but not A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A 또는 B 둘 중 하나. 근데 여기 either 앞에 not을 붙이고 또 or 앞에 not을 붙이면 축약이 돼서 neither A nor B가 되는데 얘는 해석할 때 주의해야 돼요. 요것도 부정이 되고 요것도 부정이 되니까 A도 B도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석하고 마지막에 not only A but also B 이때 also는 생략할 수 있어요. only 대신에 이런 단어들 쓸 수 있는데 토익에서는 거의 only가 주로 나와요. 얘는 A와 B의 순서를 바꾸면 B as well as A 이렇게 써도 되죠.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뜻이죠.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봤던 표현. 자, 얘네들이 다 뭐예요?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등위접속사의 종류면서 보통은 문장과 문장은 대등하게 연결하지 않고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both A and B는 지금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이 상관접속사가 포함된 어구 이 말들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가 과연 A냐 B냐라는 걸 묻는 수일치 문제가 가끔 등장하는데 both A and B는 당연히 의미상 A와 B 둘 다라는 뜻이니까 둘 다가 주어예요. 복수주어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 전에 공부한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가 주어라고 그랬죠? 다 B가 주어예요. 제가 전에 우리 수일치 하면서 싹 다 B가 주어예요. 이런 얘기 했죠. 지금 제가 뭐 하는지 모르죠?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몰라요? 예, 유산슬이 부른 사랑의 재개발. 자, 상관접속사는 both A and B를 빼고 싹 다 B가 주어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예문들인데 그냥 예문들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시험 문제는 거의 90% 이상 건데 이게 나와. 둘의 이 짝을 묻는 문제. 예를 들어 이런 예문이 있다면 both를 주고 and 자리에 빈칸을 한다거나 and를 주고 both 자리에 빈칸을 하고 either, neither, both, not only 이렇게 나와요. 뭐야? both and B죠. 이렇게 답을 찾는 문제들이 나온다.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도 not A but B잖아요. not을 주고 여기 but 자리에 빈칸을 할 수 있어요. 짝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순서 바꾸면 B but not A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시험 문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either 자리에 빈칸하고 요 or의 힌트를 얻어서 정답 either를 집어넣는. either를 주고 여기 or이 맞아요, no이 맞아요, and가 맞아요, but 맞아요. 그러면 either A or B, or 정답.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자, 다음에 neither A nor B도 neither 자리에 빈칸이나 nor 자리 둘 중에 하나에 빈칸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not only but also면 but also 주고 not only 자리에 빈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얘는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된다? B as well as A니까 리사 B가 앞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Jim이라는 A가 뒤로 가고 리사 as well as
주임이 그러면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니까 not only일 때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요. 하지만 as well as일 때는 뒤에 거부터 주임이뿐만 아니라 리사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기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이 예문 보기가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혹시 예문이 없으면 지금 그냥 보고 구조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등위 상관접속사는 정리를 하면 되고 오늘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뭐?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를 또 바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좀 우리 부사절 한번 뽀개보자. 부사절 뽀개기. 예.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것만 해도 대략 한 70여 가지 되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도 그만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사절의 구조 그리고 각각의 부사절의 뜻 중요한 거는 품사를 접속사라는 걸 반드시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매달 부사절과 관련된 토익 문제는 반드시 2문제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부사절 자리부터. 부사절 자리는 어디에 오냐? 이렇게 옵니다. 주절의 앞 또는 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공부하는 게 부사절이죠. 그 얘기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 즉 문장이라는 얘기인데 이 부사절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딱 하나로만 정리하면 쉬워요. 뭐? 부사가 원래 명사 아닌 거 꾸미죠? 근데 이 부사절은 명사가 아닌 것 중에 딱 하나만 꾸민다고. 그게 주절이에요, 주절. 주절이라는 문장을 앞에서 꾸며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도 돼서 부사절의 위치가 주절의 앞에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주절을 꾸미는 거고 주절의 뒤에 있으면 앞에 있는 주절을 꾸미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문. 자, 구조 이래요. 부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얘가 뭐예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이게. 얘가 뒤에 주절 앞에 쓰이면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예문 이런 거. 그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예요. 이 문장의 주된 의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걔가 나한테 전화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얘가 주절이죠. 근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전화했어. 얘는 뒤에 있는 문장을 꾸미는 거죠. 특히 동사 부분. 도착했을 때 나한테 전화했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 부사절이 앞에서 뒤에 있는 절을 이렇게 꾸며준다. 주절을. 근데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얘를 그냥 뭐라고 불렀어? 그냥 접속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접속사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사절 접속사고 걔를 그냥 우리가 보통 줄여서 접속사라고 많이 표현한다. 나머지 접속사는 예를 들어 아까 배운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또는 관계사 같은 건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이 구조가 가능하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해요. 부사절이 지금처럼 주절에 항상 앞에만 들어가요? 뒤에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어요. 이때 이 문장을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같은 뜻이죠. 그는 전화했다. 나에게 전화했다. 그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겠죠. 부사절은 구조라든가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주절을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완벽한 문장의 형태. 부사절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게 없이. 여기도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토익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매달 나오는 문제가 부사절 접속사랑 전치사를 구분하는 문제. 즉, 부사절 접속사는 주어 동사라는 절, 문장 앞에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because 자리에 빈칸이 있다고 치고 답을 찾아라 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보기가 나오냐면 because가 있고 due to가 있어. 같은 의미의 due to. 그리고 나머지 전치사가 있으면 접속사도 있고 그러면 의미가 때문에인 것 같으니까 because나 due to 중에 답을 선택하는데 뒤에 문장이 있으니까 접속사인 because를 골라야죠. 왜? due to는 전치사니까 문장 앞에 쓰일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쓰여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오늘 출근할 수가 없었다란 말이고 얘 문장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이 자리에 빈칸을 하고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토익에서. 그런데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게 because of도 있고 due to도 있고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 전치사는 어디에 쓰인다? 명사 앞에 쓰이죠.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 오니까 이런 구조일 때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뒤에 주어 동사가 없이 sickness, 아픔이라는 명사만 있으니까 이때는 because를 쓰면 안 되죠. because of나 due to나 owing to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토익 시험에 나온다고. 자, 이렇게 부사 구가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돼요. 상관없죠. 우리 전에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 주어 동사 앞에 커마하고 어떤 말이 있으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라고 그랬죠. 얘 부사 구예요. 여기는 커마하고 어떤 말이 있으면 부사라고 그랬죠? 부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주절 뒤에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부사절의 축약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준동사에서 배웠던 분사구문에 대한 얘기예요. 부사절 축약구문은 뭘 얘기하는 거다? 분사구문, 복습인 거죠. 자, 얘가 왜 부사절 시간에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분사구문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긴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이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드는 방법은 맨 처음에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 주어를 생략하고 남은 동사 부분에 동사 원형 다음에 ing 하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being이 생략된 pp, 커마가 분사구문의 힌트, 포인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 후에 추가로 설명해 드린 게 분사구문에서 이 분사구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써줘도 된다고 그랬죠. when working, when made 이렇게 써도 된다고. 접속사 when 같은 거 사용해서. 시험 문제에 접속사 when이 나왔는데 만약에 빈칸이 있고 그 뒤에 구조가 동사가 없는 그냥 수식어나 이런 거밖에 없으면 빈칸에 주어 동사를 집어넣으라 라는 보기는 없어요. 그럼 그런 건 다 뭐야? 분사구문으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면 동사를 찾는 거지만 접속사가 있고 주어랑 동사가 다 없이 빈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럼 분사구문 문제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쓰여도 뒤에 완벽한 문장이 아닌 분사가 사용된 분사구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여기 부사절에서 꼭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분사구문. 원래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분사구문 만들면 when 지우고 she 지우고 그쵸. found의 원형이니까 finding ou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토익 시험에는 어떻게도 쓴다? when을 생략하지 않고 when finding 이렇게도 많이 쓰인다. when 다음에 빈칸이 있을 때 한 단어만 집어넣어야 된다면 그냥 finding을 골라야지 주어하고 동사 찾으면 안 돼요. 알겠죠? 주어가 없을 때는 그냥 분사구문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사구문의 복습이고 부사절 시간에 꼭 한 번 더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여기에요.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눠서 외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품사가 접속사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뜻만 알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왜? 접속사랑 전치사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토익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외울 때 의미하고 품사도 외워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 이제 뭐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등등이 있는데 제가 미리 중요도를 알려드릴게요. 토익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1순위의 접속사가 뭐냐면 1순위가 양보예요. 양보.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이라고 써놔요. 여러분 핸드아웃에다가 양보가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그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공동 2위예요. 공동 2위가 시간하고 이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2위, 그 다음에 이유도 공동 2위. 시간하고 이유가 공동 2위예요. 알겠죠? 시간은 앞에 있고 이유는 뒤에 있죠. 자, 거기다 공동 2위, 2등이라고 써놓고. 자, 2등이 둘이니까 그 다음 몇 등? 4등이 되겠죠? 공동 2위니까 4등 나올 거 아니에요? 공동 2위 두 개 있으니까 3등이야? 4등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4위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4위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5위, 공동 5위에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재배라든가 양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5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2순위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를 거의 다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를. 자, 얘네는 접속사 시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전치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자, before라고 하는 거 전에 라는 뜻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before는 어떤 품사가 가능하다? 제가 파란색으로 딱 구분해놨어요. 접속사와 전치사가 모두 가능하다.
다시 말해 befor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도 되고 명사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사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잘 기억하고. 근데 before와 같은 의미의 전치사는 뭐가 있어요? prior to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전치사만 됩니다. 전에 자세히 설명했었죠. prior가 이전의라는 형용사, to와 결합되면 합쳐서 전치사가 된다 그랬죠. 전에라는 뜻으로. 자, before와 정확하게 반대말이 되는 게 after인데 이 after도 접속사와 전치사가 모두 돼요. 역시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 after와 같은 의미의 후에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가 순수 전치사만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following, 그 다음에 prior to랑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게 subsequent to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설명했어요. 서브가 아래고 sequent가 시퀀스 순서의 형용사니까 순서상 아래에 있는 건 연대기상 뒤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후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 접속사와 전치사가 다 돼요. 뒤에 주어 동사 나와도 되고 명사 나와도 돼요. 근데 since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일 때는 접속사만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since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100% 이래로죠.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 때문에인지 이래로인지.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주절이 현재 완료면 다 이래로, 주절이 현재 완료가 아니면 때문에예요. 그죠? 우리 현재 완료 공부할 때 since 과거, in the last나 past, for the last나 past, over the last나 past 배웠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ntil도 접속사랑 전치사가 다 된다는 거, 뭐까지. 자,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가 다 되는 시간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4개가 뭐라고요? before, after랑 since, until. 꼭 외워야 돼요. 뒤에 주어 동사도 가능, 명사도 가능. 자, 요거. 자, 오른쪽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접속사만 되는데요. when 뭐뭐 할 때 잘 아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에 잘 알죠? 그 다음에 while의 두 번째 뜻이 뭐 있어요?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쓰면 사실은 조건이라고 봐도 돼요. 일단 뭐뭐 하면. 근데 이런 해석도 있었죠. 일단 뭐뭐 하고 나서, 그때는 시간에 해당되고 얘는 시간이나 조건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얘네가 왜 중요해? 시간, 조건, 부사절은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 쓰는 거 얘네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죠? 얘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 가능하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as soon as라고 하는 게 세 단어 합쳐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인데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근데 얘를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태로 바꾸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as soon as 더하기 주어 동사를 짧게 줄이면 그게 동명사 시간에 배운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그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잖아. 그 다음에 접속사 as는 뜻이 4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거는 1번과 2번의 뜻. 자, 왜 그러냐면 토익 시험에서 부사절 접속사 문제의 정답으로 as를 집어넣을 때는 거의 둘 중에 하나만 물어봐요. 1번에 뭐뭐 할 때, 2번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3번에 뭐뭐 함에 따라나 4번에 뭐뭐 하는 대로라는 3, 4번의 해석은 부사절 접속사 문제의 정답으로 잘 나오지는 않아요. 얘는 독해에 많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4가지의 뜻이 있지만 반드시 부사절 시간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는 이 2개의 뜻 꼭 외우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설명. as가 전치사면 무슨 뜻이었죠? 전치사. 그쵸. 뭐뭐로서죠. s 뒤에 명사 있으면 뭐뭐로서인데 로서라고 써야죠. 자격격이니까. 로서라고 쓰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조건이면 if 이거 하나 떠오르죠. 근데 if 그럼 반대말이면 if not의 뜻인 unless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접속사들이 있어요. 저게 나오는 게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10개 있어. 표현 10개. 하나씩 따져볼까요? 구체적으로. if가 만약 뭐뭐라면이죠. 근데 providing이나 providing that 뭐뭐라면 providing만 쓴 것도 있고 providing that 쓴 것도 있으니까 얘는 2번, 3번이잖아. provided나 provided that 4번, 5번 supposing이나 supposing that 6번, 7번 suppose나 suppose that 8번, 9번 on condition that 10번 10개예요. 근데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if 말고 요거 provided 특히 provided나 provided that 이라고 하는 걸 뭐뭐라면 이라는 접속사로
굉장히 좋아한다. 얘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긴 모양을 보면 provided는 그냥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 pp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접속사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자, 그럼 뭐뭐라면 10개가 다 정리됐고. 그 다음에 unless라고 하는 건 if not의 뜻이죠. 뭐뭐가 아니라면이고.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많이들 헷갈리고 틀려요. whether이 뭐뭐에 상관없이란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있잖아요. 걔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에 사용되는 접속사일 때, 명사절 접속사일 때 뜻이 인지 아닌지이고, 부사절에 사용되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즉 A든 B든 상관없이 이렇게 사용될 때, 이렇게 해석될 때가 부사절 접속사 whether인 거고, 또 하나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5월을 써놨죠.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돼서 얘가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란 뜻일 때는 반드시 5월이 있어야 돼요. 5월이 없으면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할 수 없어요. 얘랑 짝꿍 뭐뭐에 상관없이라는 전치사가 뭐 있다?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전치사. 전에 문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뭐 하는 경우에 in case 대신이나 in case, in the event 대신이나 in the event가 뭐뭐 하는 경우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라는 뜻도 있어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다. 대시 있든 없든 접속사고 of가 나오면 이때는 전치사의 느낌이 나잖아. in case of나 in the event of 뜻은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in case that it rains we will cancel the outdoor event. 그러면 비가 오는 경우에 우리는 야외 행사를 취소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 엄마가 아들한테 날씨가 좋은데 막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In case of rain, take an umbrella. 이런 말 하면 비가 오는 경우에 우산을 가져가가 아니라 지금 비가 안 온다니까 뭐예요?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을 가져가라. 이렇게 문맥상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뜻이 두 개인 거예요. 경우에도 있고 경우에 대비하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as long as나 as far as가 뭐뭐 하는 한인데 이 말이 좀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한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뭐 하는 한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지. 뭐뭐 하기만 하면. 하는 한이 뭐예요? 뭐뭐 하기만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원래는 회화체 말할 때는요. as long as far as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as 대신에 so를 써서 so long as나 so far as라는 표현도 있어요. 토익에 걔네는 잘 안 나와. 요까지만 잘 알면 돼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마지막에 only if는 if 앞에 only가 붙었으니까 오직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접속사랑 전치사 구분해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만 다 따져봐도 거의 2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건 전치사 시간에 이미 다 했어요. 거기에 추가되는 게 약간 있는데 잘 보세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뜻을 갖는 접속사가 although가 있고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although에서 all 빼면 though 앞에 even 붙이면 even though 뒤에 if 붙이면 even if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요거랑 정확히 반대의 뜻이 정확히 같은 뜻이 되는 전치사가 in spite of, despite 그 다음에 요거 한 단어라고 그랬죠? 한 단어 notwithstanding이 전치사로만 쓰여요. 사전을 찾아보면 고어, 옛날 영어에서 얘를 접속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익에서는 그냥 얘 전치사로만 알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while이라는 거 배웠어요. 반면에 있었잖아요. whereas라는 단어의 원래 기본 의미는 뭐뭐임에 반해란 말이야. 반해는 반하여, 반대하여. 뭐뭐임에 반해 그래서 뭐뭐하는 반면인데 여러분들이 부사절 접속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을 해석해서 문맥상 어울리는 뜻을 찾아야 하는데 걔가 하는 반면에가 아니라 약간 의역되면 얘가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얘네들 밑에다가 여기 해석에다가 뭐뭐이지만 이라는 해석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제이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반면에 탐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에서 제이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지만 탐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역이 가능할 때도 얘네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유. 얘가 공동 2위였죠, 아까.
시간하고 이유가 공동 이유였잖아. 자,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because 다 알죠? as 뭐뭐 때문에 아까 네 가지 중에 설명했죠?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두 번째 나와 있었고, since도 아까 설명했죠? 이래로 말고 때문에 있었고, 요게 이제 전에도 한번 공부했는데, now that 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뭐뭐이니까 라는 뜻이지만 보통 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말로 옮길 때는 뭐뭐 임으로 라고 해석해요. now that을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임으로. seeing that은 토익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뭐인 걸 보니 라는 뜻으로 얘도 뭐뭐 때문에 정도의 의미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짝을 이루는 전치사가 because of, due to, owing to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 이 중에 토익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due to입니다. 그리고 on account of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니까 얘도 기왕 공부하는 김에 같이 배운다. on account of 이렇게 뭐뭐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위는 5순위가 되죠. 이제 공동 5순위 5위가 되는 게 목적, 결과, 제외 등등이 있는데, 자, 일단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했죠. 그게 in order to 동사원형이나 so as to 동사원형이잖아요. 얘네들을 절의 형태, 접속사의 형태로 절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접속사의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돼. in order to는 in order that, so as to는 so that 이라는 접속사가 되고,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의역해서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해. so that이나 in order that은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과 같은 뜻이니까. 자, 그리고 토익에서는 철저하게 뭘 좋아하냐면 각각에서 이 두 개 중에는 so that을 거의 90% 이상 시험에 냅니다. 얘를 훨씬 좋아하고 이 둘 중에는 in order to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토익에는 in order to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다음에는 so와 that이 떨어져 있어. 근데 이거 어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언제 공부했죠? 부사 시간에 so하고 search하고 very 할 때 했죠? so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search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so 뒤에는 so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search는 search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상관없어요. 뒤에 명사 있다면 무조건 search 고르시면 되고, 의미는 매우 뭐뭐해서 that 이하 뭐뭐하다 이렇게.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같은 의미의 전치사나 다른 표현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뭐를 제외하고, 많이 들어봤죠? 접속사는 except that이나 but that, 이제 that을 생략해도 접속사가 됩니다.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but에도. 그러나 말고. 그 다음에 except for나 except는 전치사 사용이 가능하죠. 정확한 뜻을 불러줄 테니까 잘 써요. 전치사는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접속사일 때 만약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만 정답이야.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만. 그냥 제외하고가 아니라 뭐뭐가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렇게 해석될 때만 정답이 돼요. 그 해석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뭐뭐가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때만 정답인데, 토익 시험에 except that이나 but that 또는 except나 that이 접속사로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접속사로 given that 또는 considering tha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가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뜻인데, 이때 that을 빼고 given이나 considering만 쓰면 전치사도 돼요. 잘 봐요. 그냥 given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거야. 근데 given that은 접속사만 되고, considering도 마찬가지. considering을 쓰면 접속사든 전치사든 다 쓸 수 있어요. considering that 그러면 접속사만 되는 거고, 뜻이 뭐뭐를 고려하면. 근데 시험 문제 얘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given이고 이렇게 전치사로 쓰거나 아니면 that 빼고 접속사로 쓰는 경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딱 보면 얘가 과거분사 PP잖아. given 다음에 명사 나와 있으면 주어진 명사 이렇게 쓰고 싶죠. 이렇게 해석하고 싶잖아. 근데 그게 뭐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라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색하고 많이 못 보던 표현이니까 암기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아이스크림이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지 알아요? 어느 시대든지? 고려 때예요. 고려 때. 고려 시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자, 아이스크림이 먹으면 참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름이 기분콘이었어요. 기분 that, considering that, 고려하면. 기분콘 고려. 그냥 외워요, 그럼. 기분 that, considering that, 고려하면.
실제로 석빙고 뭐 이런 게 있던 게 조선, 그리고 고려 때도 여름에도 얼음을 얼려 먹었던 기록이 역사에 있다고 하더라고, 역사학과 학생이 얘기하는데. 예, 근데 제가 말한 건 그냥 지어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뭐라고 가정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assuming that이나 assuming이라는 게 있는데, assuming만 쓰면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assuming that 쓰면 접속사만 되고, 이런 거죠. 예문 하나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해석해? 여기 뭐 써도 돼? 그냥 given만 써도 돼요. 자, considering that it has a lot of local competition, Macy's Cafe is doing very well. 그러면 많은 지역의 경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이시스 카페는 매우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고려하면 이런 거. 또 이런 거. Assuming that he is still alive, how old would it be now? 그가 지금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는 과연 지금 몇 살쯤 될까? 이런 말이죠. 얘네는 이건 많이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종종 등장을 해요. 요거 잘 외워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사절 접속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